그 다음에 미국 그런 것들을 그렇게 네트워크랑 엮여 있고 그런 가공할 무기를 갖춘 육해공 플랫폼. 그 뭐 K9 자주포가 됐던 K2 전차가 됐던 무슨 장갑차가 됐던 뭐 함정이 됐던 잠수함이 됐던 전투기가 됐던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요새 이제 드론이 오니까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같이 해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통신정보감시정찰을 위한 장기체공 통신감시정찰 드론 1조 가까이 배정해서 본격 생산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드디어 중고도 장기체공 드론이요. 제가 영어명으로는 메일이라고 부르죠. Medium Altitude Long Endurance. 한국에서는 무아브라고 부르는 거. 그게 미국의 RQ9보다 크고 그거보다 상위 기종입니다. 아마 한 대당 한 RQ9이 한 400억 하는데 여기는 처음 만들고 수량이 작으니까 최소한 500억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1조 투자하게 되면 한 10대 만들 겁니다. 나머지 500억은 그거 이제 수리하고 보관하고 하는 그 인프라 갖추는 데 들어갈 거라고요. 500, 그러니까 나머지 5천억은. 예. 근데 10대면은 가동률 80%라 그랬을 때 항상 8대가 떠 있는 거예요. 8대 뜨면 걔가 한 15,000km에서 뜨면은 이 반경이, 내다볼 수 있는 반경이 한 300km 되니까 300~400km 되거든요. 300km쯤 될 겁니다. 15,000m면. 그러니까 10대면 충분히 8대 떠 있으면은 충분히 다 내다보고 있는 거죠. 여기저기. 예. 반경, 한반도 중심으로 해서 예, 직경 800km짜리 원 쭉쭉 그려보세요. 지도 앞에도 그리고 어디도 그리고. 그럼 다 커버한다는 소리야. 거기다가 이제 하나쯤은 동해 바깥으로 내보내 놓으면은 저 함경도 꼭대기에 있는 무슨 뭐 핵실험 기지 여기서 뭔 짓 하고 있나 다 보이는 거죠. 그런 겁니다. 네. 또 그런 게 떠 있어야 여기서 뭐 600km 가는 순항 미사일을 띄웠다. 저기 뭐야 저기 그 군산쯤에서 저 함경도 끝까지, 함경도 위에 어디까지. 그럼 중간에서 걔가 지도를 해주지. 내다보면서 야 좌표 이렇게 움직여서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 힘으로 다 해왔다고. 우리는 미국이 쳐놓은 경계선을 우리가 뚫어서 열어버린 게 판 깨는 놈이죠. 우리가 판 깨는 놈이에요, 한국이.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체제를 가지고 이걸 미국이 쳐놓은 경계선을 뚫겠다 그러고 전체적인 체제를 갖고 이 50년을 밀어붙여 와갖고 이거 제가 아무리 봐도 10년 안에 미국 다음에 무기 수출국 될 가능성이 높아요. 책임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경제라든지 뭐 반도체 무슨 뭐 배터리, 그다음에 국제적 역할, 네, 그다음에 문화, 국제적 역할, 예를 들어서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기지 개발, 문화 이런 데서 결정적 플레이어가 돼가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다 2022년 대선 혁명 이후에 약진을 많이 했죠. 그래서 퇴행적 정치 문화를 급속하게 극복하는 중이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일본과의 걸림돌을 전부 다 그냥 뭉개버렸죠. 없애버렸죠. 강제징용하고 후쿠시마하고. 그 다이내믹 분투를 하고 있죠. 이 어려운 속에서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뭐 거의 뭐 몇십 프로가 뭐 태반이 다 한국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한국을 워싱턴 선언으로 핵동맹으로 대접을 해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글로는 안 썼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감해서 일부러 글로 안 썼어요. 이 글로벌 군사지정학이라는 건 비정합니다. 진짜 비정한 거예요, 이거. 자, 미국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세요. 쟤들은 어떤 경계선을 쳐놓고 야 이건 안 돼. 그리고 그 경계선 바깥에 물건 안 줬더니 땅굴 파갖고 지들이 막 만들어가. 못 말려. 그럼 미국은 뭘 택해야겠어요? 한국을 안심시켜줘야 돼요. 심리적으로. 막 가는 말로요. 조폭 조직에서 18살짜리가 무섭냐 30살짜리가 무섭냐 저 18살짜리가 무서워요. 그냥 사시미 칼 하나 그냥 신문지 싸서 주고 야 너 저기 가서 담가버려라 하면 그냥 겁 없이 가서 담근다고 폭하고.
동네에서 18, 19살짜리 애들, 조폭같이 노는 애들, 걔들 겁없이 그냥 노는 거거든요. 앞뒤 생각이 없다고. 무슨 얘기냐? 좀 이상한 비유인지 몰라도. 여기가, 중국이 뒤에서 이렇게 그 밀어주고 있는 북한 핵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 한국 정치인들이 어떤 정신적 위기에 몰리면 이런 치명적 비핵무기를 잔뜩 들고 있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은 그게 겁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너희 핵동맹 해줄게. 안심해. 같이 가자. 라고 하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커져버린 거야. 기존의 미국의 기존 틀로 남기에는. 그래서 미국의 틀을 다시 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 깨는 놈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이게 disruptive state라고요. 미국이 설정해온, 이거 다른 데서 제가 또 다시 반복해 드릴게요. 미국이 설정한 국제 글로벌 군사 지정학의 그 선들, 그 구분 틀, 그 바운더리 스톤, 경계석, 이걸 다 밀쳐버리고 경계를 흔든 거예요, 이게. 한국 그 짓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게 무기 하나만 해도 그게 끔찍한 일인데, 얘들이 한류, 그 다음에 경제 파워, 그 다음에 글로벌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그런 그 역할, 그 다음에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역할, 이거가 가치를 흔들어 버리니까 시급하게 판을 다시 짠 거예요, 미국이. 그게 이번 캠프 데이비드로, 그게 정리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게 또 disruptive state 아니에요. 이게 공산당 자본주의로 세계 제조업 1번지가 된 다음에는 이제 중국 몽을 꾼 거죠.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정신병 발작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생각고 도발하고 홍콩 본토화하고 대만에 대한 공작 협박 자행하고 남중국해 동남아 도발하고 이거 다 지금 다른 지역은 얘기 안 한 거예요. 전부 일본과 직결되어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우크라 침공에 대한 지지까지 했네. 그러니까 일본이 뭐 턱 밑에 딱 이 칼이 들어와 있는 거 혹은 날카로운 면도칼이 경동맥에 딱 된 거예요, 중국이. 일본 퍼쩍 뛰죠.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워싱턴 선언에 의해서 핵동맹으로 퍽 올라서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것도 이제 제가 너무 민감해서 글로는 안 썼습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미국이 정말 이게 프로야. 보세요. 한국 핵동맹으로 올려놓은 게 언제야? 4월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딱 정확하게 120일, 거의 한 120일. 그러니까 저것 때, 저기 8.18 때. 삼국 체제 만들어 놓고 일본을 확 끌어당겨 버린 거예요. 그 모멘텀 이용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딱 팔 꺾이고 머리채 잡혀갖고 콱 끌려 들어온 거예요, 이게. 정신없는 상태에서 그냥 끌어들인 거라고. 그래서 한국의 반일 죽창파만 딱 문질러 밟아버리면 일본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이제 그런 아까 본 그런 그 전에 말하자면 다극 체제를 꿈꿉니다. 이런 비밀스러운 꿈. 그다음에 정말 꼴 보기 싫은 저 양키들, 그 미국에 대한 원한 이런 게 많이 누그러지면서 자기 역할을 찾을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야 중국에 같이 맞서니까. 네. 결국 결과적으로 위대한 삼국 동조 현상이 일어난 거죠. 미국이 거의 다 싱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글로벌 전략과 글로벌 관점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스티븐 커킨의 말에 의하면 자기교정 메커니즘, 셀프 커렉셔널 메커니즘이 작동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1970년에 이제 키신저 가서 이제 화해 시작을 해서 그 화해 상태에 있다가 1980년대 후반쯤 되면 이제 미국과 이제 밀월 시작되고 89년에 이제 미치고 좋아서 팔짝 뛰는 상태가 되죠, 미국이. 그래서 중국 사랑 타락 글로벌리즘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완전 극복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0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50년 만에.
89년을 기준으로 하면 30년 만에 완전히 극복된 거예요. 이제 중국 사랑에서 차이나 디리스킹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현지의 자유공화 세력을 중시하는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으로 넘어갔고, 요새 미국이랑 가장 죽이 잘 맞는 대표적인 유럽 국가 해보면 뭐 이탈리아, 뭐 스웨덴, 뭐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게 전부 다 그 자유공화적인 데 안에 약간 이른바 이제 도덕적 보수주의 성향도 있고, 또 미국에선 그런 일이 벌어졌고, 한국에선 미국의 초특급 핵동맹으로 올라섰는데, 이제 그동안 지난 50년 동안 미국이 설정한 경계선, 군사지정학적 경계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주국방을 해왔는데, 그게 우크라가 터지고 나니까 얘 같은 효자가 없네. 집 나간 효자네. 이게 완전히 자유진영의 무기 위기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그거 뭐 몇 푼 되겠어요? 무기는 그 사이즈가 작죠. 세계 석유가스 수급체계 구조조정, 저게 러시아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세계 제조업 사슬 구조조정, 저건 차이나 디리스킹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여기서 골로 가야 될 수 있는데, 골로 갈 수도 있는데, 골로 가기는커녕 꽤 잘 다이내믹 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독보적인 행보를 이제 다른 데서도 하고 있고. 한국도 좋아진 거죠. 특히 이제 그 정치 문화가 혁신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2022 대선 이후로 미국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시점에 한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변화가 됐고, 일본은 뭐 변화가 뚜렷한 건 아니고 거긴 굉장히 그 좀 다이내믹이 없어요. 그냥 어쩌다 빙고 정확한 노선을 160년 만에 한 겁니다. 이 한국과 중국 두 개의 판 깨는 플레이어 사이에 샌드위치 돼갖고 이제 쫙 졸리는데 미국이 야 여기 삼국 체제 판 깔아놨어. 내가 빨리 와서 타. 그러니까 여기서 뿅 튀어나와서 거기 얼른 탄 거예요. 일본이 160년 만에 최초로 제대로 된 걸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변화, 미국의 변화, 한국의 변화, 일본의 변화, 이거 다 참 우리 저 진핑이 아재한테 너무 고맙지.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이 위대한 삼국 동조 현상을 촉발시킨 1등 공신이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게 상당히 군사적인 얘기라 오늘은 제가 좀 뺐는데, 중국은 지금 완전히 저렇게 되면 공포에 질립니다. 예. 전 무슨 뭐 입으로는 깨끗대면서 뭐 삼국 체제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요, 꼼짝 못해요, 저거. 뭐 골로 가는데 잘못하면은.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군사력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일도련을 쳐놓고서 완전히 서쪽으로 지금 밀려 들어가는 형세거든요. 미국이 저렇게 밀면 밀어버려요. 저기 뭐 오키나와 일본 열도 괌 그다음에 필리핀 이렇게 그 기동성 좋게 전부 중거리 타격 능력 이런 거 다 깔아놓고 이쪽 바다를 제일도련 동쪽을 확보한 다음에 깊은 바다를 확보한 다음에 밀려버린다고 저거.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삼국 체제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게 매년 열리는 무시무시한 군사훈련에 전 세계적으로 한 2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이래버리면은 저 숨도 못 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은 완전히 겁질리는 방식 되는 거고요. 제가 또 때가 오면 그건 어떤 계기를 잡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한국 안에서의 종중 좌빨에 대한 멸종 선고가 됩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가. 어느 사회든 또라이들이 있죠. 희한한 좌빨들이 있죠. 반사회적인 그런 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예외예요. 때를 못 만나면 이렇게 확 곰팡이처럼 못 번져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문화에서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지배적 주류가 될 수 없어요. 유럽만 해도요. 그 제국주의 열강각축이 아주 살벌해지면서 프랑스에서 피바다 전쟁이 났잖아요. 그 피바다 반란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프랑스 프러시아 전쟁을 프랑스가 일으켰다가 작살이 나고, 우리 위대한 프랑스가 어떻게 프러시아 따위에 무릎 꿇느냐라 그래가지고 그 파리에서 그 빨갱이 성향이죠. 그 옛날에 이제 급진이죠. 그때는 이제 아직 공산주의가 그렇게 갈 때가 아니니까 그냥 여러 종류 색깔의 급진들이 이제 한 3만 명 사회 지배층 잡아 죽이고 만 명 정도 잡아 죽였어요. 폭동을 일으켰죠. 그게 파리 꼬민입니다. 예.
71년 봄일 겁니다. 그걸 또 뒤집어 엎는데 프러시아가 진입 안 하죠. 프러시아 전쟁이 진압 안 하죠. 그래서 결국 프랑스의 지배층이 그걸 뒤집어 엎어서 또 또 거기서 1, 2만 명 또 죽고 이제 유배 보내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거를 거치고 나서 마크시즘이 지배적 그 풍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왼쪽 애들 좌빨이 이렇게 득세를 할 때는. 그런데 여기 좌빨은 이제 그 뭐 유럽 좌빨 또 러시아 좌빨의 그런 그 깊이가 없어요. 그런 절실함도 없고 또 이 중국 좌빨과 같은 이 피바다 광기도 없어요. 얘들은요 그야말로 아무 뿌리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급속하게 새를 떨친 거예요. 자기 뿌리가 깊어서가 아니라 우선 첫째는 타락 글로벌리즘의 중국 사랑이죠. 그럼 이게 이제 한국에 적용이 되면 우리는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친중이 되는 거고 친중이 되면 친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중국과 이제 경제적으로 피가 많이 섞이면 이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 경중 이런 얘기를 사회에 이제 우파 원로들이 떠들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떠들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타락 글로벌리즘의 해체주의. 제가 말하는 4대 말살이죠. 해체주의거든요. 디컨스트럭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GHIV죠. 예. 남녀 성구분 해체, 역사 해체, 진실 해체, 그 다음에 가치 판단 해체. 4대 말살이죠. 그럼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언론과 학계와 종교계를 주름 잡는 게 되잖아요. 여기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신학대학에 저거 하러 갔더니 유학을 하러 갔더니 신학대학에서 동성 커플 결혼 주례 이렇게 쓰라고 가르치길래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가 어떻게 동성 커플 주례를 씁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 교수가 그 한국에서 온 목사 출신 학생한테 한 말이 예. 아니 당신 뭐 이렇게 촌스러운 소리를 하냐? 철리쉬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그런 풍조, 유럽에서 그런 풍조가 퍼지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그게 수입이 돼가지고 그것이 종중 좌빨을 포장하는 아주 근사한 포장재가 되는 거죠. 우리 진보야. 우리는 미국이나 서방의 진보적 지식인 진보적 흐름과 우리는 같은 랭귀지를 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우리 쪽에 이런 자유공화 성향의 지식층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겹겹 아이러니를 해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었어요. 한 30년 전에. 그러니까 자유공화 진영의 언어를 상실하죠. 그 자유공화 진영의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언어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이 정지되죠. 그러니까 정신은 동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렇게 망가지고 이 정도 남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오히려. 이게 이제 아이러니인데,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도록 도와준 미국이 그 가치를 부정하는 정신적 자살소동, 전신적 자해소동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한민국의 본질인 반공, 반중, 반전체주의를 직격 타격을 가하는 게 되는 거예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그 미국 대사가 퀴어 축제 가서 연설하잖아요. 다른 나라 대사들 몰고 나가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한국에서는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런 미국의 정신적 자살소동, 전신적 자해소동의 그 찌끄러기에 물이 남아있는 거거든. 그 골드버그 대사. 이제 앞으로는 안 갈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지적을 했고 또 기독교에서도 많이 저항을 하고 그래서 어마뜨거라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캠프 데이비드는 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세 가지 원인, 즉 다시 말하자면 타락 글로벌리즘의 중국 사랑이 끝났다. 그것에 이제 뭐 유럽에서 끝난 줄 알고 미국에서 끝난 건지 아는데 동아시아에서 끝났어 하고 관짝에 못을 박은 사건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른바 보수, 도덕 보수주의랑 연관이 있는 한국 정부, 미국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 동성애 저기 동성원 주장하는 사람 샌프란시스코 가서 박원순처럼 무슨 한국이 아시아에서 동성혼을 가장 먼저 민법상 제도로 만드는 제도로 지원하는 부부 제도로 지원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친미적인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미국의 진정한 벗이 아니고 도덕적 보수주의 성향이 좀 깔고 있으면서 자유공화를 얘기하고 종전 체제에 대해서 격하게 반대하고 이런 게 그야말로 미국의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이제 웃기는 게 거의 저는 간첩스럽다고 봤거든. 뉴저지에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 한국계 그 사람 저기 종전 체제 지원하는 활동한 거예요. 한 2년 전에. 그래서 쟤는 간첩이냐 그랬어. 앤디 킴한테 내가. 여기서도 몇 번 얘기한 적 있죠. 엊그저께는 뭐라고 발언하냐. 템프 게이비드에서 된 우리 삼국체제의 등장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거 보고서 쟤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쟤 아무것도 없는 애였구나. 뉴저지의 코메리칸들이 이제 완전히 친중 친북에서 벗어났는 모양이구나. 대세가. 그러니까 표 따라서 자기도 이제 그 말 하는구나. 그럼 그게 뉴저지에 있는 코메리칸만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종중 좌빨하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이제 점점 커져요. 이제 앞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해체주의가 이제 타격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요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말 툭툭 나오는 거 보세요.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정치 철학을 했지? 김태호, 조태용 말 툭툭 나오는 거 보세요. 아직 국힘 의원 중에선 그 정도 레벨에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 신원식은 짭이가 아니고 김기현이 아직 철 안 들었고 이런 말에 있어서는. 그러나 윤 대통령이나 조태용이나 김태호 이런 사람들 말 툭툭 나오는 거 보면 정치 철학 용어들을 제대로 쓴다고 이제. 그게 뭐냐면 말 못하는 짐승이 대통령 안보실장 안보실 차장 여기까지 일단 그 말 못하는 짐승과 같았던 자유공화 쪽 진영의 그 리더들이 거기서부터 말문이 트인 거야. 말문이 트이면 생각이 조절이 되고 노선이 서로 이제 조화가 돼요. 행태가. 말 못하던 짐승들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져 가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이 캠프 데이비드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종중 좌빨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던 이 세 가지 원인이 모두 제거되는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계기다. 또 그 계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약간 좀 가벼운 얘기 해보죠. 중국도 판 깨는 나라고 한국도 판 깨는 나라니까 같은 판 깨는 나라의 이제 원수끼리 만났다. 국가 원수끼리. 만약에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 이심전심으로 말로 표현 안 하더라도 시진핑한테 보내는 시그널이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핑아, 내가 네 말 좀 본따서 할게. 너 말이야 그 3월 달에 모스크바 가서 푸틴이 만났을 때 그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푸틴한테 그랬잖아. 대통령 각하, 지금 세계 역사는 지난 100년간 볼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우리 푸형님하고 제가 말이죠. 이 푸시 형제가 바로 이 역사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두 명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너 그렇게 말했잖아. 그럼 나 그 말 좀 본따서 해보자. 이 엄청난 역사적 물결 속에 말이야. 능동적 플레이어, 판 깨는 국가가 어디가 있겠어? 한국과 중국 둘뿐이야. 이건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말이야. 한국과 중국의 판 깨는 플레이어였잖아.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지. 한국은 창조적으로 판을 깨는 거고, 중국은 세계 정복해서 지배하겠다고 판을 깨고 있는 거고, 그게 굉장히 차이지.
야, 너 근데 계속해서 그 세계 정복해서 지배하겠다고 좀 그렇게 계속 날뛰어라. 제발 좀 그렇게 해줘. 땡큐, 진핑아, 땡큐. 이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